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건강하고 맛있는 전통떡을 만들 민경애입니다. 보통 떡하면은 떡집에서 사거나 방앗간에 맞추시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도 손쉽게 제철 식재료나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뚝딱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실습을 하기 전에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아시면요, 우리가 다른 재료로도 충분히 집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떡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의 역사를 보면은요,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떡을 만들어 먹었던 흔적이 있어요. 쌀을 갈았던, 곡류를 갈았던 갈판이라든가 갈돌, 시루 이런 것들이 유적지에서 출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은 우리가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떡을 만들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시대로 가면은 굉장히 떡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고려는 불교가 국교로 돼서 불교가 융성하다 보니까 술을 안 먹게 되겠죠. 술을 안 먹으면 차와 같이 한과라든가 떡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의 부재료도 그냥 그 쌀과 곡식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산삼이라든가 쑥이라든가 밤 같은 것도 넣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고려에 아주 맛있고 유명한 떡이라고 해서 고려 율고라는 것도 그 중국 문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이 밤으로 맛있는 떡을 해 먹었다는 증거가 되겠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요, 그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합니다. 농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식재료가 풍부해지면서 조리 방법도 함께 발달을 하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면서 관홍상제 풍습에 떡이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요, 궁중 음식이라든가 반가 음식이라든가 향토 음식이라든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특징 있는 그런 음식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떡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떡을 우리가 보면은 보통 찰떡, 매떡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자세하게 떡의 분류를 들어가면 참 재밌습니다. 떡의 그 쌀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떡을 어떻게 찌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찌는 떡. 요 찌는 떡은요, 쌀을 갈아서, 그러니까 뭐 쌀뿐만 아니라 다른 조나 옥수수도 되겠죠. 곡류가루를 갈아서 시루에 앉혀서 찌는데, 요거를 찌는 떡이라고 하고, 요거를 그 한문으로는 증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증기로 김을 올려서 찐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떡이 설기떡이에요. 우리 뭐 백설기도 있고 콩설기도 있고 쑥설기도 있고 그렇죠. 설기 이렇게 버무려서 찐다고 해서 버무리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설기떡이라고 합니다. 이 설기떡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무리져서 만드는 떡이죠. 그 다음에 이 설기떡을, 요 백설기를 중간에 고무를 둬서 켜를 두고 찌는 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켜떡이라고 하는데, 이 켜에는 이제 팥도 들어갈 수 있고 콩도 들어갈 수 있고 깨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부재료를 사용해서 켜를 냅니다. 이 켜를 내게 되면요, 나누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김도 좀 잘 오르고요. 또 쌀만, 가루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부재료를 먹기 때문에 훨씬 맛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찌는 떡과 같은 분류를 하면 두 번째로는 치는 떡이에요. 치는 떡은 우리가 이제 방아로 혹은 그 절구, 공이로 콩콩콩콩 쪄서 만든다고 해서 칠도자를 써서 한문으로는 도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병, 그 치는 떡은 일단 곡류 가루를 익혀서
익혀서 성형하기 전에 그 절구나 떡을 치는 안반 여기에 넣어서 계속 치면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쫄깃쫄깃하게 만들죠. 그래서 대표적인 치는 떡은 인절미라든가 가래떡, 절편, 계피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절미는 그 찹쌀로 하고요. 가래떡은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기계에다가 몰드를 넣고 빼고 있지만 예전에는 다 그 안반에 쳐서 이렇게 손으로 밀어갖고 길다랗게 만들었거든요. 요 가래떡을 또 변형한 게 절편은 도장같이 문양 있는 것들을 떡살을 찍어서 문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계피떡은 요 절편을 더 얇게 밀어서 안에다가 소를 팥이라든가 동부라든가 녹두라든가 이런 소를 넣어서 반 접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반달 모양으로 만든 게 계피떡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치는 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빚는 떡이 있어요. 빚는 떡은 이렇게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꼭꼭 쥐어서 빚는 건데, 요 빚는 떡은 이제 우리가 또 분류를 하자면 뭐 송편처럼 빚는 송편이 있고, 그 다음에 경단이라고 해서 찹쌀로 빚어서, 왜 우리 수수경단이나 이런 경단 있잖아요. 요거는 찰기가 있는 가루를 익반죽한다는 거는 뜨거운 물을 벗어 반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반죽하기도 쉽고 치대서 해서 쫄깃쫄깃하죠. 그래서 이렇게 익반죽한 것들을 동글동글하게 한다던가 모양을 내서 끓는 물에 삶아서 건져서 고무를 묻힌 떡을 우리가 이제 경단이라고 하는데, 요 경단도 빚는 떡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자하고 경단하고 잘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단자는 보통 찹쌀로 합니다. 찹쌀로 해서 물을 주어서 쪄갖고 많이 치대서 익반죽 해갖고 치대서 매끄럽게 한 다음에 요것도 이제 원하는 크기로 똑똑 떼어서 고무를 묻히는데, 아까 경단은 날가루를 해서 물에 삶는 거고, 그 다음에 단자는 쪄서 요거를 다시 치대서 만든다는 차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지지는 떡이 있어요. 지지는 떡은 기름을 넣어서 요거를 기름에다가 지져서 익히는 떡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볶음이 많이 하시잖아요. 볶음이나 화전이나 주악은요, 이렇게 찹쌀로 송편처럼 빚어서 요걸 튀겨낸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먹기도 하지만 사실 주악이나 화전처럼 예쁜 떡들은 우리가 떡을 이렇게 많이 고일 때 고임떡 위에 모양으로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는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서 떡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떡 만드는 과정은요, 자, 쌀을 먼저 씻고요. 이 쌀을 씻을 때는 요즘 도정 기술이 좋아서 아주 많이 씻을 필요는 없지만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면 여분의 그 쌀에 묻어있던 전분가루가 밖으로 빠지면서 이제 불리는 과정에서 덜 상할 위험이 있고요. 이렇게 충분히 씻은 쌀을 물을 넣고 불려줍니다. 충분히 불려주고 5시간 이상 불려주시면은 쌀이 충분히 수분을 흡수해서 이제 나중에 익을 때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잘 익거든요. 그래서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불려서 물기를 빼고 방앗간에다가 이제 가서 빻아 오시면 되는데, 요즘은 믹서기가 다양해서 집에서 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기가 왜 맷돌 믹서라고 해서 분쇄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2번 정도만 갈아주셔도 고운 입자의 쌀가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불리기 했지만 이렇게 그 가루를 빻으려면 물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물을 빼서 가루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제 떡으로 찌려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맛있고
그 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좋고, 그 다음에 잘 쪄질 수 있는 그 수분의 함량이 있어요. 그 수분의 함량을 맞춰주는 걸 우리가 물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물주기가 잘 되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떡이 될 수도 있고, 물주기가 잘 안 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떡이 뻣뻣하고 쪽쪽 갈라지고 잘 익지 않죠. 그래서 요 물주기 과정이 사실은 제일 떡 만들기에서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부재료를 넣으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할 그 콩설기는 불린콩만 넣으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할 시루떡은요, 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재료에서 중요한 거는 부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물주기가 달라진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떡은 정말 밥하는 것처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재료 첨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그 당도를 맞추기 위해서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자, 시루에 앉혀서 찌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열하는 과정인데, 요 가열 과정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 잡아서 맵쌀떡은 20분 찌고 5분 뜸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찹쌀떡은 그거보다 조금 한 30분 찌고 5분 정도 뜸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가열해서 뜸을 들이시면 아주 맛있는 떡을 집에서도 하실 수가 있죠. 요거는요, 맵쌀과 찹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은 맵쌀과 찹쌀을 차이를 제가 써놨는데, 다른 거 기억 안 하셔도요, 예, 그 찹쌀하고 맵쌀은 말 그대로 찹쌀은 끈적끈적한 아밀로펙틴이 100%예요. 그래서 찰쌀, 찰기가 들어있는 찰수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쫀득쫀득하죠. 반면 이제 그거보다 덜한 맵쌀은 그 아밀로펙틴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어요. 상당량 80% 정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쫀득쫀득하고 찰기가 없는 아밀로즈가 20% 함량이 돼 있기 때문에 찹쌀보다는 맵쌀이 좀 더 이렇게 포근포근하고 보슬보슬하죠. 그래서 요게 호화되는 온도도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찹쌀이 5도 정도, 70도 정도에서 익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30분 정도 찌고 5분 뜸들이면 된다고 했는데, 그 차이로 맵쌀하고 찹쌀은 찌는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떡 분류 보셨었죠? 예, 지지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4가지 종류로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지지는 떡을 보면은 화전, 붓구미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보통 찰기가 있는 걸로 해야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만들어서 옥기라고 하는데, 떡 위에 고일 때 꾸미로 쓰죠. 그래서 화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진달래 화전 많이 아시는데, 계절별로 나오는 식용이 가능한 꽃들을 다 얹어서 할 수가 있었어요. 눈으로도 먹고 계절도 먹는 아주 풍류가 들어있는 그런 떡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봄에는 진달래, 여름엔 무슨 꽃들이 있죠? 장미도 식용으로 먹을 수 있고요. 가을에는 국화요. 그리고 겨울에는 꽃이 없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은 전통 음식에서는 꽃도 만들었어요. 어떻게? 대추를 씨를 발라서 펴서 겹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거를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썰면은요, 장미꽃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추꽃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빚는 떡은 송편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송편에도 이렇게 색깔을 다양한 쑥이라든가 단호박이라든가 흑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색깔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붙여서 찔 수도 있습니다. 치는 떡 도병에는 이제 대표적인 찰떡으로는 인절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피떡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맵쌀로 찐 떡을 쳐서 이렇게 밀어갖고 안에다 소를 넣어서 다양하게 색감을 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찌는 떡은 이제 설기떡이 대표적인데 다양한 부재료를 넣어서 요즘은 떡 케이크도 굉장히 많이 드시죠. 예, 그 생크림 많이 묻어 있고 그런 이제 케이크보다는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하게 한 끼 식사도 되는 떡들이 요즘 인기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내서 케이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떡은요, 통관을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거치는 단계별로 우리는 먹던 떡이 달랐어요. 그 외국의 빵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걸로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모양이나 이런 걸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서의 떡은 계절별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도 달랐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그 맨 위에 보시면 백설기가 보이죠? 백설기는 보통 우리가 언제 먹죠? 예, 백설기는 100일 때, 돌 때 꼭 들어가는 떡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아기가 순수하게 무병장수하고 그렇게 크기를 바라는 바람의 떡으로 백설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송편 같은 경우도 돌상에 꼭 올라가는데 요거는 송편 빚을 때 꼭꼭 쥐어갖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단단하게 아프지 않고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이 들어갔고요. 그 옆에 보이는 게 그 수수단자예요. 예, 수수단자인데 요거는 이제 수수팥떡이라고도 하죠. 예, 수수가루를 익반죽해서 끓는 물에 삶아내서 팥고물을 묻히는데 요거는 이제 약간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팥떡을 먹음으로써 더 건강하고 아무 일 없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떡 속에 녹아 있죠. 그 위에 있는 거는 봉치떡이라고 해갖고 봉채떡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결혼할 때 함 들어올 때 그 위에 함을 올려서 이제 함제비가 신부 어머님이나 부모님께 인사를 하죠. 이 떡의 의미는요, 두 사람이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들을 번창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염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떡시루를 보시면은 대추가 7개 있고 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떡은 이제 붉은 팔시루 떡인데 맵쌀과 찹쌀을 섞어서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끈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살라는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 떡들이죠. 자, 지금 제가 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우리 전통 음식 특히 떡은요 100일 때 먹는 떡, 돌에 먹는 떡,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해갖고 결혼할 때 먹는 떡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생일 때도 뭐 칠순에 올라간 떡도 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나오는 잘 해먹는 떡들이 좀 달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떡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떡 문화가 발달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설기떡의 기본이 되는 백설기에다가 어떤 부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떡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검정콩을 넣어서 검정콩 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쌀가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정콩, 그 다음에 이제 물주기를 할 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좀 맛있게 먹고 싶다, 단맛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탕 넣으시면 되고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설탕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만 있으면 떡이 되고요. 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요, 약속을 정해야 돼요. 어떤 약속을 정해야 되냐? 양을 똑같이 하자는 약속을 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계량 컵과 계량 스푼을 써요. 집에서 먹는 스푼하고는 조금 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리하실 때는 15ml짜리 계량 스푼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컵은 컵 모양에 따라서 다 양이 다른데, 요리할 때는 200ml 한 컵을 쓰자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200ml 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조립 방법이라든가 방송에서 나오는 그 양을 똑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찜기가 있어야 돼요. 떡을 찔 수 있는 찜기인데, 요즘은 이렇게 대나무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만두도 찌고 다양하게 찔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 있지만, 나는 찜기가 없어서 떡을 못해요. 아닙니다. 꼭 이런 거 없더라도요, 그냥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찜기 있으시면 되는데, 요때는 요 찜기에다가 구멍이 이렇게 많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면벌을 깔고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찜기가 필요하고요. 요 찜기를 올릴 수 있는 이제 물솥, 요게 한 세트인데 물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떡가루 물을 줘서 골고루 섞이게 내릴 수 있는 채를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요 채도 이렇게 크고 이런 거 똑같은 거 없어도요, 우리 왜 손잡이로 걸을 수 있는 손잡이 채 있죠?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에서 가장 중요한 주재료는요, 쌀가루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쌀가루부터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떡 만드는 과정에서 쌀 씻기가 나왔죠.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4-5시간 이상 불리셔갖고 30분 정도 물을 빼주셔요. 이때 그 물을 왜 30분 빼야 될까? 자, 물을 30분 빼는 거랑 1시간 빼는 거랑 10분 빼는 거랑 쌀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쌀에 들어있는 수분량이 다르면 우리가 추가로 물주기를 할 때 얼마큼을 줘야 될지 정확하게 계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30분 정도만 빼서 소금만 넣어서 방앗간에서 빻아오세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아직 이렇게 덩어리도 있고 수분기가 거의 없죠. 이 수분기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 이렇게 주먹으로 젓다가 놓으면 이게 뭉치지 않고 그냥 풀어지죠. 이건 수분이 아주 많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물주기를 할 거고, 이렇게 쥐어서 자기 모양이 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쌀가루를 8컵을 준비를 하시는데, 쌀가루 잴 때 한 컵 할 때 이렇게 수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약속해요. 이렇게 싹 수평이 되게 긁어서 요게 한 컵입니다. 요 한 컵을 8개 준비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8개 쌀가루에다가 이제 추가로 물을 불 건데, 물은요 보통 30분 그 물을 빼서 쌀가루를 빻으면은요, 보통은 한 컵에 쌀가루 한 컵에 물은 하나 반 정도, 하나 반이나 그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오늘 8컵이죠. 8컵이면 물을 얼마큼 넣으시면 되냐면 10큰술에서 11큰술 정도 그렇게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그래서 레시피 보내드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9, 10, 네,
이렇게 추가로 물을 넣고요. 자, 이제 물을 넣으면은 물이 닿은 곳만 이렇게 덩어리가 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펴주는데, 그래야 수분이 골고루 수분이 골고루 배어 있어야 떡도 잘 오르고요. 예, 균일하게 촉촉하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수분이 골고루 퍼지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그 수분이 내가 30분 이상을 빼기도 하고, 또 같은 30분을 물을 빼더라도 양이 많을 때는 더디 빠지겠죠. 그리고 쌀 양이 적으면 30분 만에 또 굉장히 수분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서 어떻게 또 물주기를 측정을 하실 수 있냐. 아까 제가 이렇게 쌀가루를 주먹 쥔다고 그랬잖아요. 주먹을 지그시 달걀을 하나 짚는 것처럼 지그시 쥐셔서 이렇게 펴갖고 하나 둘 셋 해서, 이게 완전히 팍 퍼지면은 수분이 없는 거고요. 큰 덩어리가 한 3개 정도 있다 그러면 수분이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은 좀 적당하고요. 그래서 물이 골고루 있으면 이렇게 펴주시고요. 좀 부족할 것 같으면 뭐 하나 두 큰술 정도. 자, 물이 좀 많으면은요, 떡이 묵직하면서 뭐라고 그럴까, 포슬포슬한 기는 없고 쫀득쫀득하죠. 그런데 물이 또 너무 없으면은 푸석푸석 부서지면서 잘 김이 안 오르고, 김이 안 오른다는 건 잘 익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로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주기가 끝난 거를 이렇게 이제 체에다가 한번 내려주실 거예요. 체에다가 내려주셔야 지금 막 덩어리가, 곱게 손으로 비비긴 했지만 덩어리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내림하는 체에다가 내릴 때 요거를 2번 정도 내리면요, 카스테라처럼 굉장히 포근포근해요. 이 체에다가 내린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를 고르게 수분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하고,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에서 내려가는 중간에 공기가 함유되면서 굉장히 차분하게 공기층을 고르게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체에다가 내려주시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떡은 뭐 2번, 3번씩 안 내리셔도 되는데, 순수하게 백설기만 하실 때는 2번이나 3번 정도 내려주시면 훨씬 더 이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죠. 이렇게 남는 걸 무걸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잘 비벼서 내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김치할 때, 풀국 끓일 때 그렇게 넣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아까랑 다르게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잘 수분이 골고루 잘 퍼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분이 적당한가를 알려면 제가 아까 지그시 져서 이렇게 한 5cm, 10cm 공중으로 띄워서 이렇게 3개, 2개 큰 덩어리로 되면 이게 수분이 적당하게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그 부재료 콩을 섞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물주기 할 때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설탕은 가루인데 그때 같이 내려야 골고루 섞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설탕은요 수분 보유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설탕이 들어가면 주변에 쌀가루에 있는 수분들을 다 뭉쳐갖고 수분 가루들이 막 몽글몽글해져요. 그래서 충분히 물주기를 해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호에 따라서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요즘 많이 좀 달달하게 먹는 편이라서 쌀가루 한 컵에 보통 한 큰술 정도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달지 않을까?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요. 얘가 쪄지는 과정에서 또 수분으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큰술 넣는데 이거는 귀엽니다. 그래서 나는 좀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한 컵에 한 큰술 넣으시고 아니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게 8컵이니까 8큰술 혹은 뭐 7큰술 넣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설탕을 넣으신 다음에 예. 섞으시는데 이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5개를 모아서 거품기처럼 이렇게 섞어주시면 나름 얘네들이 또 골고루 잘 퍼집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불려갖고, 검은 콩은요 씻으셔갖고 어떤 분은 그냥 불려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물을 활용하시려면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넉넉한 물에 넣어서 6시간 이상, 보통 하룻밤이라 그러는데 저녁 때 잘 때 씻어서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2배로 불어요. 2배로 커진 콩을 넣으면 되는데 이때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불린 콩을 섞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루에다가 그냥 섞어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하얀 백설기에 검정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양을 예쁘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른 콩을 이렇게 반을 잘라서 보시면은요, 단면을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얘가 이제 서리태기 때문에 안에가 초록빛이 도는 연두색이에요. 그걸로 나중에 꽃 모양을 만들어서 위에를 장식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섞어만 주시고 이제 찜기에다가 앉혀서 찌면 됩니다. 그래서 찜기에 이런 게 있으시면 활용하시고요. 그냥 스텐 찜기에다가 면보 꼭 짜갖고 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실리콘으로 떡이 찌고 나면은 떡이 익으면 이제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러면 면보는 세척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실리콘으로 된 것들은 좀 세척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앉혀서 김 오른 찜솥에 하시면 되는데 요때 억지로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세요. 꾹꾹 안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살포시 아까 우리 체에 내릴 때 예, 공기가 충분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지 말고 위에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울퉁불퉁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얌전스럽게 고르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때 반 자른 콩을 위에다가 드문드문 꽃 모양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앉힌 떡을 찜기에 올리고 김을 올려서 20분 찌시고, 센 불로 20분 찌시고 불 줄여서 5분 뜸 들이시면 돼요. 네, 지금 찜기에 김이 잘 오르고 떡이 잘 쪄지고 있어요. 이게 김이 잘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이 가운데로 뜨거운 김이 올라오면 되는데 옆으로 나온다 그러면 김이 새고 있는 거겠죠. 그럴 때는 이제 요 틈이 생겼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밀가루나 이런 걸로 반죽을 해갖고 그 김 나오는 곳을 이렇게 차단을 했어요. 그걸 시루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붙여서 김이 떡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렇게 나무 형태로 된 거는 김이 안 새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키친타올, 종이 타올 있죠? 거기다가 물을 적시세요. 물을 적시셔갖고 요 틈에다 넣고 예리한 거,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작은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요, 그 물이 묻은 키친타올이 부착이 돼서 압력을 주면서 뜨거운 김이 안 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왜 면보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키친타올에다 물을 충분히 묻혀서 그렇게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분 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가장 약하게 줄여서 5분 동안 뜸을 들이시면 돼요. 자,
뜸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을 꺼주시고요. 자, 열어볼까요? 오,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가장자리에 이렇게 틈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시간을 둬서 익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꺼내칠 때는요,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뜨거우니까 한꺼번에 꺼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평평한 접시, 쟁반 같은 데다가 접시나 쟁반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잘 일어나요. 잘 떨어지고요. 이렇게. 자, 떡이 완성됐는데 요거는 시루 밑에 붙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까 위에 모양을 냈잖아요. 무늬를 냈기 때문에 고기가 위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떡을 노려는 접시를 반대로 해서 이렇게 엎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손쉽게 됐죠. 지금 보시면 그 콩을 세로로 잘라서 그 초록색이 보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늬처럼 됐고요. 아주 포근포근하게 잘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무 시루떡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 떡은 아까 설계와 달리 고무를 둘 거예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재료 쌀가루고요. 그 다음에 부재료로 무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물로 붉은 팥을 사용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물주기 물, 그 다음에 약간의 맛을 위해서 설탕, 기호에 따라서 넣을 겁니다. 도구는 일단 이제 팥을 삶아서 고무를 만들려면 냄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냄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팥을 쪄야 되는 절구 공이가 필요하고요. 절구는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스텐볼에다가 공이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찜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쌀가루는요, 아까 우리가 콩설기한 것처럼 물을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30분, 불린 쌀 30분을 물을 빼서 방앗간에서 빻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빻으실 때 소금은 넣어달라고 하세요. 소금은 이 쌀 중량의 1.3%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간이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총 불린 쌀의 중량의 1.3% 정도 소금을 넣어서 빻아달라고 부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무시루떡에 들어갈 쌀가루는 5컵 넣을 거예요.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요때 콩이나 그냥 백설기는 떡이 잘 익을 정도의 물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재료가 수분이 많다 그러면 추가로 해주는 물 주기는 조금 양을 줄여주시고요. 수분이 없다, 아까 콩처럼 별로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1.5큰술 정도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무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5개 정도, 5컵이면 물로 5개 정도, 물도 5개 정도 넣어서 물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물 들어간 부분 골고루 섞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중간체에다가 한번 내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떡할 때 요 과정은요, 거의 모든 떡들이 다 동일해요. 맵쌀 경우는. 근데 찹쌀일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체에다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주먹을 져서 찌는 경우도 있어요. 주먹을 져서 찌는 경우는 찹쌀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자기들끼리 좀 뭉쳐 있어야 김이 잘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쌀에 따라서, 떡의 종류에 따라서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맵쌀떡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중간에 물주기를 해서 체에다가 내립니다.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잘 내려왔죠. 요것도 이제 무가 수분도 많고 단맛도 있고 그러면 설탕량을 좀 조절하시는데 오늘 제가 정량대로 5컵이니까 5큰술 정도, 4큰술이나 뭐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넣으시고요. 저는 고물에다가 간을 하지 않을 거라서, 고물에다 설탕을 넣지 않을 거라서 제가 5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설탕은 차에다가 내린 다음에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제철 맛있게 수분도 많고 단맛이 많이 나오는 무를 넣어서 시루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고 달콤하죠. 우선 무를 썰어 보겠습니다. 무는 200g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또 쌀가루 양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질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오늘 쌀가루 5컵에 무는 200g 정도, 요 정도 사이즈, 요 정도 크기의 무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도톰하게 채를 썬다고 그랬는데, 그럼 도톰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예, 그래서 0.3에서 0.5 정도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너무 두꺼우면은 또 그 익는데 시간이 걸리고, 너무 가늘면요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시로라기처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두께가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썰게 되면은 이쪽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떡에 무가 이렇게 길게 삐져나오면은 좀 보기도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다시 돌려갖고 좀 짤막짤막하게 썰어주시면 먹기도 좋고요. 잘 익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떡이 팥으로 고모를 하기 때문에요. 어떤 분은 이제 생무 고른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소화가 잘 안 되시고 흐름 찾고 올라오시고 그러는데, 이 무를 넣고 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도 막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걸 천연 소화제처럼 이렇게 먹고 체했을 때 무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 썰어 놓은 무를 섞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에 가루가 막 묻어서 무가 굉장히 덩어리가 커 보이죠? 요걸 찌게 되면은 이제 차분하게 쪄집니다. 자, 이번에는 고물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물, 떡고물 하면은 콩고물, 팥고물, 뭐 녹두고물, 이런 두류들이, 콩류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팥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수팥떡에도 들어가고 시루떡에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콩하고 달리 불지가 않아요. 얘는 불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 물에다가 불려놓는 게 아니라 삶으셔야 돼요. 그래서 팥을, 준비되어 있는 양의 팥을 깨끗이 씻으셔갖고
넉넉한 물을 붓고 1차적으로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팥은 뭐 사포닌도 있어서 거품도 나지만 그 탄닌 성분이 있어서 떫은 탄닌 성분이 있어서 그걸 1차적으로 우려내야 되는데 막 끓기 시작하면 물이 약간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 물을 따라서 버리고 이제 팥에 한 5-6배 물을 붓고 무를 때까지 삶아주시면 돼요. 예, 지금 팥이 막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 지금 안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팥물이 이렇게 누런색으로 붉게 우러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 성분은 좀 떫은 맛이라든가 이런 그 맛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따라서 버리고 그리고 삶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시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팥물은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우러나기 때문에 이걸 따라 버리셔야 떫지 않고 예, 개운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이제 넉넉한 물을 보통은 5배 정도 5-6배 물을 붓고 이제 팥이 물을 이렇게 삶아주시면 돼요. 그 팥을 팔팔팔팔 끓여서 팥이 이렇게 눌렀을 때 쑥 으깨지는 정도가 되면은 물이 조금 남아있다 그럼 그 물을 따라내세요. 그리고 수분을 날려주세요. 수분을 날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물을 최대한 따라내고 뚜껑을 열고 불을 켜서 이렇게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이게 팥이 보슬보슬해지거든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 푹 무른 것도 있고 또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다가 소금만 넣고 다른 거 넣지 마시고요. 소금만 넣고 우리 절구 없어도 이런 스텐볼에다 넣고 공이로 콩콩콩콩 쪄서 많이 쪄서 곱게 으깨면은 가루가 많이 떨어지니까요. 이건 이제 취향이지만 덜어 이렇게 덩어리도 있고 어떤 거는 완전히 이렇게 으깨지기도 하고 이런 거에 훨씬 고물로서 좀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쪄서 고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고물도 완성됐어요. 예, 이렇게 수분 없이. 그런데 고물 만드실 때 고물이 너무 질면은요, 떡질 때 김이 잘 안 올라요. 김이 안 오른다는 거는 수분이 많아서 고물끼리 이렇게 접착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뚫고 올라갈 수가 없어갖고 잘 쪄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수분을 좀 날려주시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이 정도로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무하고 고물을 앉혀서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물이니까 앞, 뒤로 아래랑 위에 고물이 있고 가운데 떡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고물을 시루에다가 충분히 펴주시고요. 너무 많이 안 하시고 그냥 그 밑에가 바탕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섞어 놓은 무랑 쌀가루를 얹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도 너무 이렇게 나란히 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얼기설기로 하시고요. 자기들끼리 이제 쌀가루가 무에 붙으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죠. 누르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위에 평평하게 사이사이에 빈 공간만 이렇게 쌀가루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떡가루를, 팥고물을 다시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팥고물은 이렇게 만들어갖고 냉동실에다가 지퍼백에다가 해갖고 넣어 놓으시고요. 팥죽도 써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뭉쳐갖고 나중에 붓구미 같은 거에 소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으깨지 않은 상태에서 삶은 팥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팥밥 해 드셔도 좋고요. 예.
위에 하얀 가루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앉혀서 끓는 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얘도 20분 찌고 5분 뜸 들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무시루떡이 김이 잘 오르고 있죠? 20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불을 약하게 줄여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들여서 나머지 그 잔열로 충분히 익도록 이제 시간을 두는 거고요. 5분 정도만. 아까 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익힐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밤도 그렇고 고구마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물론 크기가 크면은 다르겠지만 그 정도로 채 썰어서 하면은 시간 관계없이 그냥 우리 설기떡 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뜸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떡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까는 조금 이렇게 올라왔었죠? 얘가 익으면서 이렇게 좀 가라앉고요. 차분하게 됐죠? 자, 이거 보세요. 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내려서 우리 콩설기처럼 똑같이 이렇게 엎어주시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잘 떨어져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넣으시고 네. 엎어주시면 예, 시루떡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잘 안 맡아지시겠지만 무 냄새랑 판고물 냄새랑 떡 냄새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떡 만들기 어떠셨어요? 힘드셨나요? 생각보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죠. 예, 오늘 만들어 본 무시루떡하고 검은콩 설기떡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다가 좋아하시는 부재료들을 섞어서 더 건강하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쌀이 곡류 중에 가장 알러지가 적은 거의 없는 곡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유식 할 때도 쌀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밀가루로 만든 빵류가 굉장히 많이 식사 대용품으로 애용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쌀로 밥 짓고 쌀로 떡 만들어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셨죠?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